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옛날 때 서운함 느끼지. 사람이니까. 서운함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주제는 말하고 나서 끊어. 그래야 남자도 생각을 하고 나한테 말할 이유가 생기고 여유도 생길 거야. 안녕 마리링. 안녕 마리링. 사귀는 사이라면 서로에게 서운할 때가 있지. 많지. 근데 이걸 남자친구한테 말하자니 내가 찡얼거리는 것 같고 삐진 것 같고 참찬이 또 열불을 터지고 거기에 플러스로 남자친구가 아 왜 그래? 삐졌어? 이러면 이제 불난데 기름 붓는 거야. 활활 타오르는 거지. 화났어도 아니고 삐졌어 이러면 그날은 화끈하게 싸우는 거지. 이성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잘 말하는 방법 시작할게. 첫 번째, 당장 화내야 하는 건 참지 말 것. 자, 화가 날 일인지 먼저 한 박자 쉬고 스스로를 릴렉스를 하고 생각을 해봐. 약속 시간에 남자친구가 1시간을 늦었어. 그런 건 당장 잘못을 지적을 해야 하는 일이야. 그 자리에서 잘못을 물어야지. 그렇잖아? 그래야 상대방도 알고 납득을 하지. 내가 화를 낼 명분도 있고 상대도 사과를 하는데 수긍을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몰라.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해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은근슬쩍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잊어버리지. 나중에 그러면은 왜 지금 와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누가 봐도 잘못한 일들은 바로 말해야 돼. 그렇지만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지만 말고 좀 더 부드럽게. 네가 1시간이나 늦어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네 걱정을 했잖아. 더운데 추운데 힘들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상대가 사과를 하면 받아주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 티 내고 이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 거야. 한 시간 기다리는데? 아, 1시간은 기다리면 안 되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면은 그런 건 기다려줄 수 있지. 약속 시간에 한두 번 늦고 내가 어느 정도 넘어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크게 화를 내지 말고 오늘 늦었지? 다음부터 늦으면 나 화낼 거야.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 오늘은 엽떡 매운말 구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 두 번째, 착한 여자 컴플렉스 버리기. 이건 내가 한번 말을 했을 거야.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를 왕창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참다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것도 문제야. 왜냐?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온도 차이가 크면 상대는 혼란스럽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거나 연락이 중간에 잘 안 돼. 이거 화낼 일이지.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스트레스 잘 풀어. 전화 안 와도 이해해. 카톡이 중간에 끊겨도 다 이해해주는 듯이 하고 넘어가다가 이제 사귄 지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연락을 안 돼서 화내고 영상통화하자고 닥달하고 이러면 서로가 피곤해진다는 거야. 싫은 건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나는 안 만나거나 바빠도 적어도 네가 집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차 카톡이나 전화는 해줘야 되고 연락은 중간중간에 잘 돼야 돼.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건 아는데 뭘 하는지 정도는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내가 여자친구잖아. 그래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라고.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 타임라인 말했었지.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러면 속병만 나고 나중에 관계는 악화만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연락하는 타임라인을 만들었다면 상대가 전화할 시간이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그리고 화를 크게 안 내도 되고 상대도 잘못을 빠르고 쉽게 인지를 하지. 아, 내가 연락을 깜빡했네. 미안해. 다음부터는 잊지 않을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막 씩씩거리고 참고 있다가 화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해. 감정 소모도 적고. 처음에 다 참아주다가 나중에 터지면 남자 입장에서도 그러는 거야. 얘 왜 이래? 집착하고 그래? 이러면 해결이 어려워져.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보다 구속당한다, 집착당한다는 느낌이 먼저 들면 안 돼.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꼭 인지를 하고 연인 사이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지 잘못한 점이나 서운한 점을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세 번째,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뭐가 미안한데? 이거 참 이거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사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크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잘못한 점을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뭐가 미안한데? 네가 뭘 잘못한지는 알아? 모르지. 이러면 알아도 말하기 싫어지거든. 청개구리과잖아? 사실 저렇게 말하는 여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 진짜 서운하고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남자는 상황만 모면하라고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이래? 이러면 또 빡이 치거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또 닥달하는 건 남자한테는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거든.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고 달래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남자도 질리고 서로에게 신뢰감을 잃게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사람이 너무 빨리빨리 종종거리면서 바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하려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야. 서운함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화를 내지 않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서운한 점, 그리고 실제 일어난 점과 이런 감정들을 찝어줘야 돼. 결론은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다. 상대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나만 징징이 되는 거야. 짜증나도 그냥 앞에 얘는 직장 부하다, 직장 사수다, 상사다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화내는 감정은 억누르면서 포인트는 대수롭지 않게 네가 그래서 내가 이랬어. 예전에 말했었지. 갑의 위치에서 연애하는 여자들의 연애라는 건 상대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여유가 넘친다는 거야. 항상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건 아니지. 연애에 있어서 어떻게 이성적 판단만 앞서. 근데 서운함을 말할 때는 한 박자 쉬고 나를 조금 누르고 상대 남자도 나하고 대화를 할 여유가 있을 때 말을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일단 사과를 바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제는 말하고 나서 끊어. 그래야 남자도 생각을 하고 나한테 말할 이유가 생기고 여유도 생길 거야. 바로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말하고 나서 이 어색한 감정이 싫어. 찝찝한 감정이 싫어서 바로 답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 아니야. 그건 듣고 난 남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포인트가 똑같이 안 생겨. 말하고 하루 이틀은 여유를 줄 것. 여유를 줘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네 번째, 상대가 알아줬다면 리액션과 호응을 해줘야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지. 리액션과 호응. 이 서운함을 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고 진심을 보인다면 나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리액션을 보여야지. 대화와 연애는 핑퐁, 상호 존중. 연인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으려면 반응을 해줘야 돼. 그래야 상대도 얘가 화를 풀었구나 라는 걸 알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대답도 없다면 오히려 뭐야 이런 반작용이 생기거든. 사실 그렇잖아. 나는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계속 꽁에 있어. 이러면 반작용 생겨.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애들이 삐뚤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반응이 없으면 더 삐뚤어지잖아? 내가 나쁜 남자 편에서 나쁜 남자는 연애를 할 때 조금씩 잘못을 하고 안달나게 한 다음에 리액션과 보상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120점짜리 남자친구 아니랄까봐 다음부턴 그러지 마 하면서 큰 강아지한테 하듯이 부비부비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스킨십은 마음을 느끼는 킥이지. 이렇게 화해를 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마음이 이제 이때쯤에는 말랑말랑하게 풀렸잖아. 이때는 애교 있게 좀 투정을 부려도 돼. 이때는 괜찮아. 화가 풀리고 서로 어떤 마음인지 알았잖아. 어떤 포인트에서 섭섭한지 서로 잘 알았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말해도 되는 거지. 내가 괜찮다고 했다고 괜찮겠냐고. 너 생각해서 놀라고 일부러 연락도 안 해줬는데 너까지 연락을 안 하면 내가 걱정을 해 안 해? 섭섭해 안 해? 이때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상대가 무조건 알아주길 바라고 무조건 먼저 사과하길 바라면 그거는 관계에서는 이기적인 거야. 다 알 순 없고 다 이해할 순 없어. 서로 20, 30년 이상 따로 살아왔잖아. 그 정도의 이해심은 가져야 한다는 거. 다섯 번째, 이성적으로. 서운함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모션이 치우치면 나만 섭섭하고 나만 좋아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포지션으로 연애의 위치가 변하게 되거든. 을이 되는 거야. 한쪽만 칭얼대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갑으로 가는 거야. 얘 또 이러네. 내가 상대한테 기대를 하니까 서운한 거거든. 무언가를 바라니까 서운해지는 거란 말이야. 잘 생각을 해봐. 상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게임을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았어. 아니면 코인이랑 주식하느라 앱만 쳐다보고 있어. 데이트하는데. 그런 일이 다반사야.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지. 나를 내버려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건 나쁜 놈인 거야. 근데 나의 마인드와 감정까지 남친에게 자아의탁, 의존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남자친구가 오빠가 그러는데 여자는 꾸미는 재미도 있는 거 아니야? 오빠랑 저번에 왔는데 난 모르겠는데 오빠는 여기가 맛있대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 본인이 말하지만 본인의 의견은 아닌 거야. 나는 여기 맛없어. 나는 꾸미는 거 좋아해. 이렇게 내 의지를 말하는 건 괜찮은데 꼭 남친이, 오빠가 이걸 앞에 붙여. 나의 자아까지, 나의 감정까지 의탁을 해서 내 의견이 아니야. 결국은 전달자야. 이런 사람들은 서운함을 더 잘 느껴. 많이 느끼고 내 감정까지,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데 상대는 안 알아주니까 자존감이 낮고 상대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높고 자존감은 낮으니까 서운함도 커지는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연애할 때 서운함 느끼지. 사람이니까. 근데 서운함을 느껴도 이렇게 크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화를 낼 포인트에서는 확실하게 말할 줄 알거든. 그걸 생각해야 돼. 나도 내 할 일 많은데 상대도 그럴 거야. 상대도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상대한테 너무 의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상도 많이 있고 타격감도 큰 거야. 연애는 밸런스 게임이야. 한쪽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 화를 너무 자주 내고 계속 섭섭해하면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관짜서 누울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야. 이 사람이랑 영원할지 모르는 건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 이성적으로 화를 내릴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고 서운할 포인트면 말을 해. 대신 대수롭지 않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나의 감정을 말을 할 것. 상대에게 대답할 여유를 주고 화를 내지 않는다. 상대가 사과를 하면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호응해주고 그리고 예뻐해줄 것. 보상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따라야겠지. 서운함을 현명하게 말하는 건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라는 거야. 나도 K 성질이라 말투만 봐도 티나잖아. 성격도 급하고 누가 나보고 성질머리가 린다라고 그래. 크게 화내봐야 본인의 마음만 갉아먹고 본인만 소진되는 거야. 관계는 악화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나만 서운하고 맞춰줘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되돌아봐야 될 일이야. 아이러니하지만 연애를 잘하려면 연애에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나의 정신건강과 연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자고. 그럼 우린 소중하니까. 다음화에서 봐.